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얼룸 진행을 맡은 고승혁 기자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뉴스를 이제 시작해볼 차례가 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새로 들어오신 박용진님 안녕하세요. 박용진님 어서 오세요. 인생 한방님 이분 누구임? 네, 저도 득보인 거 아는데 저는 JTBC 기자고요. 뉴스얼룸 진행을 맡은 고승혁 기자라고 합니다. 김민성님 안녕하세요. 2051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윤정님도 지금 보셔서 반갑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물어보셨는데, 아무튼 기자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아이디 봉봉님이 좀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소소한 노동 상담도 해주시길. 죄송해요. 노동 상담도 해주시길. 제가 발음이 이렇게 셉니다. 해주시길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우리를 열받게 하는 노동 문제 마음대로 굴리고 해고도 마음대로 하고 내가 노비냐? 화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노동 문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3개월 안 된 알바생이나 직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아무 때나 이제 해고 통보해도 되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월급을 받느냐, 일용직이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몇 달 일해야 해고를 예고받을 수 있는지 이게 다 달라서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한 사람만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게 이번에 법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든 1급을 받든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 하루 전에 You are fire! 너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해도 불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생각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원래는 월급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일한 사람만 해고 통보를 한 달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6개월 이상 일했어요, 제가. 근데 하루나 이틀 전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사장님이 나한테 한 달치 월급을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고 수당이라고 하는데 돈을 더 줘야 하고 이런 부담이 원래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에 어떤 영어학원 선생님이 이 법 말이 안 돼. 6개월 이상 일한 사람만 미리 해고 통보를 받는다? 이거 너무 불공정해. 6개월 미만으로 일했지만 나도 해고 통보 미리 받고 싶어. 이렇게 이 법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 소원을 냈어요. 와, 이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선생님이 사연을 알아봤더니 한 달 반 정도 영어학원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당황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과외 받아봤으면 알겠지만 과외 선생님한테 우리 앞으로 4달 동안 강의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기한 없이 계약을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수업을 듣기 싫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선생님 다음 달부터 선생님 수업 안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한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보통 한 달 전에 선생님 다음 달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갑자기 해고당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거죠. 이렇게 갑자기 해고당하면 생활비도 없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6개월 미만 일한 나도 해고 예고를 미리 받게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인 사람들도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리셀리님 지금 박용진님 이렇게 울고 계시고 술잔 들고 다르게 묻다님도 안녕하세요. 드리미지님 고기자님이랑 네 고기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진짜 멋지지 않아요? 자기가 해고 예고를 안 당했다고 억울하니까 보통 고소고발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막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 법 틀렸어 법을 바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와, 이분 저는 되게 멋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멋있는 분이야. 근데 바뀐 법으로도 우리 이 학원 선생님은 여전히 구제를 못 받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해고당하는 걸 미리 말해주세요 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고 예고를 받을 수 있어요 해서 3개월 이상 일한 사람만 해고 예고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학원 선생님 한 달 반 일했잖아. 그러니까 해고 예고를 이분은 여전히 바뀐 법에서도 받을 수 없는 약간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수아님 안녕하세요. 이건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처음 들어왔는데 하는데 저희는 JTBC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 뉴스 원룸이고 저희 20대 30대 이렇게 원룸에 사는 자취하는 원룸 세대들이 봤을 때 궁금해할 만한 뉴스를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직접 설명해 드리는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인턴이나 계약직 직원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3달 이상인 사람만 해고 예고를 하게 된 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전단지 돌리는 알바나 인형탈 알바나 이렇게 하루 이틀 계약해서 하는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이분들을 하루나 이틀 계약했는데 어떻게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겠어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능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한 달 전으로 가서 내가 너를 한 달 뒤에 고용할 건데 한 달 하루 뒤에 해고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3달 미만이란 근로자는 그 해고 예고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포인트가 뭔지 알아. 그러면 내가 3달 일 안 했으면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해고 예고만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3달 미만 일했어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면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돼요. 네, 수야님 안녕하세요. 원룸 컨셉이라고 했는데 오키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림이즈님 크크크 네, 뉴스 보시면서 웃을 일 흔치 않습니다. 저희 뉴스 원룸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유진유님도 저도 영어학원에서 2개월 일하다가 한 달 이후에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 받았어요. 근데 2달 일했으면 아직도 보호를 못 받기는 해요. 근데 3달 이상 일할 경우에는 앞으로 해고 통보를 한 달 전에 미리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의 궁예력, 예지력, 여러분들의 통찰력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 뭐냐면 일반적인 해고 말고 이런 경우 어떨 것 같아요? 채용 전환형 인턴이라고 해서 뽑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명도 채용 전환하지 않은 거예요.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이거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궁예력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야, 우리가 인턴을 뽑는데 잘하면 정규직으로도 전환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10명을 뽑았다 쳐요. 그런데 나중에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 불법일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약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도 아닌 좀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따지기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혹시 내가 따졌다가 계약이 갱신 안 되면 어떡하지? 해고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틈타서 너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물어봤는데 퍼플동님 설마 합법이에요? 마리온씨님 불법이죠. 드림이즈님 불법이에요. INTK님 불법일 것 같아요. 술잔을 들고 달에게 묻다님 불법이어야 하겠죠? W미님 그럼 공고를 왜 해? 이렇게 대부분 이제 채용 전환형 인턴입니다 해놓고 실제로 채용 전환 안 하면 보니까 댓글 반응상으로는 불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네요. HA님은 불법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아본 결과 정규직 전환 인턴입니다 라고 채용 공고에 써놓고 실제로는 채용 전환을 한 명도 하지 않더라도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희망 고문하면서 막 뽑아 쓴 티슈 인턴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별로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슬프네. 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 중에 실제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인턴 기자였는데 정규직 전환한다고 해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턴 기자 중에 한 명도 안 뽑았는데 그냥 별 얘기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난 사례가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있고
제가 이번 취재를 위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누구한테 구했냐면 삼주 노무법인의 조성희 노무사님이랑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김재민 사무국장님, 이렇게 노무사 두 분. 노무사가 어떤 역할이냐면 그 노동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채용 공고에 아무리 채용 전환형 인턴, 정규직 전환 가능 이렇게 쓰여 있어도 계약서상에 그런 말이 전혀 없다면 회사들은 채용 전환을 시킬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용 공고만 믿고 덥석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계약서상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김은비님, 돈 버는 거 너무 힘드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W님, 그러면 법을 왜 만드는 건데? 그니까요. 법이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제가 취재한 사례 중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3개월 근무한 분한테 생긴 일인데 너 그 3개월 동안 일 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줄게 이렇게 구두로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채용 공고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뭐 3개월 근무 뒤 한 몇 개월 근무 뒤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심지어 계약이 다 끝나가는데 뭐 이런 직장 상사가 다음 달에 있는 땡땡 프로젝트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 계약 갱신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대감도 심어줬거든요. 근데 이분 결국 3개월 딱 끝나고 나서 그냥 해고당했어요. 채용 전환이 안 된 거죠. 너무 억울하니까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거든요. 이 해고는 부당해 신청했는데 여기서도 진 거죠. 왜냐? 계약서에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심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 요즘 채용형 인턴 엄청 많잖아요. 취업이 워낙 힘드니까 채용형, 뭐 채용 전환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기대를 가지고 일말의 기대를 품고 거기에 막 도전하고 지원하고 해서 정말 자기의 소중한 시간, 취준생 때 하루 이틀 얼마나 소중해요. 그 소중한 시간을 써서 거기에 지원하는데 대기업들은 그런 거를 법망을 피해가지고 인턴이나 이런 취준생들 희망 고문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김은비님, 진짜 양스럽다. 제가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표현은 진짜 스럽네. 그런 이유가 있네요. INTK님이 또 질문해 주셨어요. 그럼 의무가 없으니 취준생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뒤에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훈씨 님이 취업 공고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노동계약도 장난도 아니고 공고를 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실제로 청와대 청원에도 이런 게 올라왔거든요. 가짜 채용 공고, 거짓 채용 공고 규제해라 올라갔는데 아직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런 부분도 다 말씀해 드릴게요. 원동님이 불법 아닌가요? 해준다 했는데 안 해준 거잖아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서에 없으면 불법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대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어떤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영상 틀어드릴게요. 이것도 채용 전환형 인턴이랑 비슷한 경우인데 위메프에서 채용 과정에서 실무 테스트를 한답시고 2주 동안 취준생한테 수습사원 명함을 주고 영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테스트, 그 채용 과정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영업을 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2주간의 영업 과정이 끝나고 나서 영업평가가 끝나고 나서 누가 합격했나요? 물어보니까 수습사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탈락하셨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와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기존에 11명 중에 8명을 정규직 전환시켜주겠다고 말까지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해놓고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전환하지 않은 거죠. 이거 완전 희망 고문이죠. 사실 취준생 때는 한 자리 한 자리가 얼마나 귀해. 11명 중에 8명 뽑겠다 그랬으면 거의 다 내가 될 가능성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원래는 실무 테스트 채용 과정에서 실무 테스트랍시고 진짜 일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요. 그래서 해고를 시킬 때 일반 정규직을 해고시키는 것처럼 엄청 어려워요. 실제로는 거의 해고를 못 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노동부에서 위메프는 부당 해고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실수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왜냐면 위메프가 꼼수를 부렸거든요. 그 2주 동안 수습사원 명함을 주고 영업을 시키면서 1급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당 얼마씩 주고 너 쓰는 거야?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메프가 법적으로는 일용직을 2주 동안 계약하고 2주 뒤에 일용직을 더 안 써 이렇게 말해버린 거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부는 그 위메프한테 자세한 내용을 그 취업준비생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840만 원 과태료 물어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과태료만 물고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황당하죠. 지금 리셀리님 뭐라고요? 미친 거 아님? 그니까요. 그 면접을 보면서 너의 능력을 한번 보겠어. 2주 동안 한번 영업을 해와. 이렇게 면접 과정에서 영업을 시켜놓고 실제로는 한 명도 안 뽑아버린 거죠. 영업 결과는 가져가 놓고. 진짜 짜증나는 게 드림이즈님 그럴 거면 단기 알바를 했죠. 그니까요.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실 단기 알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면접 봤던 분들이 수당으로 5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사실 그 반달 일했는데 55만 원 받았으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마리온 씨님 진짜 너무한다. 술잔을 들고 다르게 묻다. 위메프 3년 전 일이네. 맞아요. 3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게 너무 화제가 되니까 위메프가 사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나중에 전환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여론재판에 밀려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규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 보다가 사람들이 야 위메프 너네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화를 내니까 미안해 이렇게 시정하게 되는 것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일인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아까 전에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누가 물어보셨냐면 INTK님이 취준생들은 그러면 티슈 인턴 채용 전환 시켜줄게 하는데 안 시켜주는 거 이거 당할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위메프가 한 것처럼 그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용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돼요. 시용.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진짜 기억해야 될 거. 채용 전환형 인턴이야. 너 일 시켜보고 잘하면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거기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시용계약 체결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시용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시용이 시범사용의 약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용 근로자는 얼마간 일을 시켜본 뒤에 마음에 들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한다. 이걸 법적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시용을 뽑아놓고 전부 불합격시킨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좀 덜 당할 수 있게 되는 방법으로 좀 괜찮은 거죠. 근데 위메프는 일용직 계약했으니까 법을 악용한 거죠. 원래는 시용 계약했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시용으로 3달 계약했다. 그러면 3달 뒤에 회사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전환시켜주겠다고 한 그러한 노동 형태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업무 성적표가 있는데 성적표에 점수가 미달해서 너를 채용 못하겠어. 혹은 너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를 못 쓰겠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시용 근로자한테는. 왜냐면 시용 근로자는 당연히 일을 처음 하는 거니까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을 못했을 경우 회사에서 개선해라 이렇게 권고도 해야 되고 네가 이 업무가 안 맞으면 저 업무도 해봐야 돼 이렇게 전환 배치도 시켜줘야 되고 회사가
업무를 못한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내가 시용 3달 일했는데 3달 뒤에 너 일 못해서 해고할 거야. 이렇게 하려면 회사가 나의 일을 못함을 증명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너 한번 일 시켜보고 뭐 계약할지 아닐지 결정할게. 회사가 그렇게 말하면 시용 계약인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드림이즈님이 지금 꿀팁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아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힘이 나네요. 그리고 수습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습사원은 법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시용 노동자는 보통 시용이 끝나면 최종 합격해서 직원이 되는 거고 수습사원은 최종 합격해서 직원인 상태에서 그러면 교육을 받아봐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사원은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랑 99% 거의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아요. 1%가 살짝 다른데 해고가 살짝 쉬운 건데 이 살짝이 아주 미미한 정도라서 현저하게 일을 못한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습이나 뭐 시용인데 해고를 하려면 제가 방송 중에 일부러 막 욕을 해. 그 정도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단순히 너 방송을 하는데 말을 더듬어. 못하네? 그런 이유로 해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습은 엄청나게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수습은 법적으로 10% 최저임금보다 10%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3개월 이상으로 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세상이 이렇게 법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내가 수습이야. 내가 시용이야. 그런데 와 진짜 나는 정말 납득을 못하겠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달 내에 회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회사가 있으면 서울지역 노동위원회, 그리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기면 부당해고로 못 받은 임금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질문 보니까 데이비드 님이 시용은 그럼 채용 시에 표기하게끔 되어 있나요? 시용 계약 다시 설명해 달라는 이게 얘기가 많은데 짠짠 다시 첫 번째 시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시용이라는 계약서랑 취업규칙이라는 문서가 2개 있거든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이 두 문서에 시용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시용을 인정 못 받아요. 반드시 그 글자가 들어가야 인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시용은 뭐냐면 시범 사용, 그러니까 3달 동안 너를 한번 같이 일해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게 이건 거예요. 근데 시용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 시용으로 썼는데 만약에 저 고승혁 기자를 JTBC에서 시용으로 썼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승혁이 너 방송에서 말 더듬고 방송 좀 못하는 것 같더라. 너 계약 연장 안 할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못했다고 시용을 채용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범 사용이잖아요. 처음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가 막 방송에서 일부러 카메라가 켜졌는데 막 비속어를 쓰면서 욕을 해요. 생방송 중에. 억지로 사고를 내. 그렇게 현저히 자질이 떨어지는 사고를 내야만 너 시범적으로 써봤는데 우리랑 일하기 힘들어 해서 채용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시용은 채용 전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나? 제가 설명을 못하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다시 설명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이브 방송 좋은 게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보니까 일부러 수습기간 넣는 걸 수도 있겠네요. 돈 덜 주려고. 저의 신입 시절이 떠오르네요. 그니까요. 근데 저도 이 법 알았으면 항의했을 텐데 수습은 3달 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90%를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수습 6개월 하면서 80만 원 받았거든요. 내가 이번만 알았어도, 내가 뉴스원룸만 봤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3달 기준이 뭔지 아는데 수습을 3달 동안 할 수 있다는 거는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습은 최저임금의 90% 정도를
최장 3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들어오셨으면 너무 후반에 들어오셨다. 근데 우리나라에 인턴이 생긴 게 한 30년은 된 거 아세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드릴 정보 하나.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다음 포털 이런데 클립 영상을 다 올려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풀 영상도 올리거든요. 지금 들어오셨는데 뭔 말이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3분, 5분으로 압축된 클립 영상을 보셔도 되고 전체 다 올리는 풀본을 보셔도 돼요. 저희 뉴스 원룸이 이렇게 친절합니다. 글기사로도 나가니까 영상 다 보기 힘들다 하면 글기사로 후루룩 읽어버리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인턴이 생긴 게 벌써 30년은 됐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제도고 쭉 시행되어 왔는데 아직도 인턴이랑 수습사원이라는 말이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만큼 인턴을 고용해서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법은 옛날 기준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인턴이 원래 교육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싼 값에 잡일 그리고 잡다한 일을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 완전 가성비 갑템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적 변화는 법에 반영되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몫이에요. 2016년에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 하나 내기는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노동부에서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녀 보니까 미용실 이런데 막 실습생이라고 해서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똑같이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인턴의 무슨 파생 상품인지 뭐 실습생, 견습생,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말만 다르지 다 저임금 주고 일 시키는 거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인턴, 견습생, 실습생 이런 말들로 부르는 것도 다 잘못된 거다. 어떤 말로 부르든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다, 근로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거죠. 근데 그래도 이거 가이드라인인데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니까 이게 생겼다고 한데 진짜 내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손해 안 보려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니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돼요.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너 잘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시용 계약인가요? 이거 꼭 확인하고 물어보세요. 계약서, 취업규칙 두 가지 문서에 시용, 글씨 두 가지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얘기 드렸거든요. 월급 30만 원 받고 인턴 했다고. 근데 그게 몇 년 전 일이라서 저는 지금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최저임금은 다 주는지 알았거든요. 저희 JTBC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다 보장해서 인턴들 주고 그러고 있어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3, 40만 원 주고 인턴을 부려먹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법이 인턴에 관한 규정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턴에 관한 규정이 세세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에 인턴에 관한 게 없으니까 3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데 법이 이렇게 30년 전에 머무르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제가 할아버지 돼서도 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3대가 다 나 인턴 때 말이야 얼마 받고 일했는데 이런 인턴 하소연 대잔치 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너무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네. 김은비님, 저도 수습 6개월. 오, 공감. 저도 수습 6개월. 6개월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예. 홍코님 안녕하세요. 뭐 잘생겼어요. 이런 댓글 정말 원래는 주제랑 상관없으니까 안 읽어야 하지만 제가 잘생겼다니까 뭐 이런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원동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의 선진국들의 인턴 제도를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았고요. 수리아님 다음 주제 예고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다음 주제는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정해야 돼서 예고를 하기는 약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말씀 좀 재밌게 들으셨어요?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설명충이었거나 그랬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설명을 꼼꼼히 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뉴스원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어디든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라이브 풀 영상이랑 클립 영상 모두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 다음 포털에는 클립 영상이랑 글 기사도 출고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이곳이 뉴스룸. 지금까지 뉴스원룸 진행을 맡은 JTBC 고승혁입니다. 월요일, 초일 1시 10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요.